안녕하세요. 메이플 리즈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컨텐츠는 이 수능 올해 2026학년도죠. 그 24번 지문과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정답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적긴 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전 더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나온 단어 몇 개가 그 최근에 그 시즌이 추가됐는데요. 에밀리 인 페리스라고. 예, 이 미드의 어떤 장면에 대화에 나오는데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이 지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저께 촬영해가지고 올렸는데 음성이 좀 녹음하는 단계부터 작게 그 녹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촬영을 합니다. 또한 그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 좀 너무 길어지면 또 어떤 시청자 요구사항이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해석을 좀 결과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왜 이 단어가 이렇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못해 드렸던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냥 감안하고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건 말건 그냥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1대1 수업하는 거하고 진행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실제 수업과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족한 부분 좀 적게 느껴지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은 아예 그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이 워크시트를 그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요. 그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쪽 참고하셔가지고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셔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 안 읽어보셨던 분은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 자료를 몇 개 이제 배포를 해드려요, 학생한테. 그런데 그 자료도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서 다운로드 받게 해드려 볼게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단어를 어떤 제 기준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배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 번역 부분은 제가 배포를 해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뭐 해설식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번역인데 그래서 약간 요런 좀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이제 물론 지문마다 어떤 거는 이런 부분이 적고 뭐 그런데 하여튼 학생들이 기억을 잘 못할 경우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다시 기억이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업 때 다 이 부분은 얘기 드릴 텐데 그래도 뭐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받아놓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미리 뭐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듣고 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먼저 보기로 한 에밀리 인 페리스의 이 한 장면 부분 먼저 짚어드리고 24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좋아요, 뭐 구독 그리고 댓글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크게 힘이 되니까 좀 영상 보시고 좀 좋은 느낌이 드시면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드려볼게요. 예. 인강에서는 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단어 한번 보겠고 그리고 homogenized 요거 한번 보고요. dilute 하고요. 지문에서는 dilution이 쓰였습니다. 이제 24번 지문에서는요. 그리고 homogenize 24번 지문에서는 homogeneous가 쓰였거든요. 네, 이렇게 제 단어들을 지문에 나올 거면 또 이제 파생어 드리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DI가 apart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리시키고
뭐 흐트러뜨리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농도가 흐트러뜨려지는 거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시키다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뜻이. 예. 그리고 뭐 희석이 되는 것도 예, 그렇게 되고요. 자동사 뭐 타동사 다 되니까요. 예. 이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 뜻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액체 농도 같은 게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고객체뿐만 아니라 어떤 뭐 신념이라든가, 그죠? 뭐 빌립 같은 거라든가 어떤 가치, 예, 이런 것들이 예, 뭐 value라고 하면 되겠죠. 퀄리티 같은 것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어떤 약화되는 것들, 뭐 희석되는 것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자, 했고 다일루션은 뭐 명사형이니까 뭐 뜻은 넘어가죠. 예. 호모지나이즈, 요거는 이 호모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할 때는 인간의 느낌의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호모섹슈얼 이런 거 할 때 대표적인 그게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지니어스, 천재, 그죠? 그리고 어떤 천재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유전자. 그리고 지네틱스 하면은 유전학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네틱 하면은 유전과 관련된 뭐 유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뭐 유전학과 관련된 요런 또 형용사가 이렇게 되겠고요. 지너스란 단어도 있습니다. 요게 우리 생물 뭐 분류할 때 속 요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뭔가 종류를 다 같이 만드는 거죠. 뭐 속끼리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유전자가 다를 거고 다를 텐데 그거를 다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획일화하는 그런 뜻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구분이 덜 가게 만드는 거죠. 획일화시키는 거니까 구분 가야 될 게 구분이 덜 가게 만드는 거고요. 형용사형이 호모지니어스고 뭐 따로 뜻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지문에서는 이 에밀리 지문에서는 호모지나이즈드 요게 쓰였고 24번 지문에서는 호모지니어스가 쓰였고요. 예. 근데 둘 다 그 바꿔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호모지니어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봅시다. 먼저 이 캐릭터 말씀드리면, 이 에밀리가 미국 사람인데 그 프랑스에서 그 명품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마케팅 전문 회사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탈리아의 로마 쪽에 뭐 임시로 뭐 지사 같은 걸 살짝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 무라토리라는 아마 가상의 브랜드일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실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브랜드의 이제 사장님과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작은 규모로 소규모 생산하면서 퀄리티 높은 뭐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이 무라토리라는 데인데, 그게서 이 여자분이 그 사장님입니다. 대표님이고,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해요. 이 여자 대표님의 그 말 부분만 이렇게 제가 묶어놨고요. 에밀리한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희석되는 브랜드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이런 희석되는 브랜드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가치나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게 가치가 낮아지고 약화되는 그런 브랜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결국 얘기고, 뒤에 보면 이제 더 그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운영하는 동안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약간 요런 맥락이랑도 비슷하죠. 내가 운영하는 동안은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요? 자, 생산을 늘리면서 퀄리티까지 그 같게 유지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같다는 건 현재 좋은 그 퀄리티, 그만큼 같이 그렇게 계속 좋게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그런 얘기죠.
요런 얘기들이 뭐 충분히 이해 가시죠? 요런 맥락들.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약간 미식에 관심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정식 용어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술 만드는 분, 술 빚는 분,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데,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술인데요. 그분이랑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유혹이 많대요. 예. 좀, 그러니까 그 막걸리인데, 그게 그 막걸리가 금방 그 뭐라고 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맛이 씌어지면서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추면서 좀 대량으로 생산해서 마트도 공급하고 이런 제안을 예전에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술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술을 만드시는데 아무튼 그런 맥락이랑도 비슷하죠. 예. 럭셔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네요. 호모지나이즈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럭셔리 산업이라고 해도 되고 뭐 럭셔리 브랜드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결국 이렇게 균질화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획일화 되는 거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다들 뭐 이거나 저거나 뭐 구분이 안 간다. 다 그게 그거처럼 되어 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물론 이제 이게 획일화하다. 이제 여기서는 become 되니까 획일화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기계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내 머리에서 이해하는 건 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일맥상통하다면 그죠?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제 구분이 안 가. 다들 정체성이 여기서 가치인데 이제 정체성을 잃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을 잃으니까 결국은 뭐 물론 뭐 차이야 있겠지만 그죠? 그냥 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정체성을 잃으니까 각자의 고유 개성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구분 없이 같아지고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찌, 프라다 얘네들 다 체인점 같아. 뭐 좀 잘 사는 동네마다 가면 다 보이는 그죠? 이런 체인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원하면 로마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런 방식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우리 해석할 때 쉬운 단어들부터 그 영어 그대로 그냥 해버리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굳이 뭐 이거 특별한 뭐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이제 다 그냥 영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한글로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예. 속도라든가 이런 어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난 이게 마음에 든대요. 이런 방식이. 예. 이 방식이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런 방식이. 예. 소규모로 생산하고 그냥 이태리 와서 사면 되는 거고 예. 이런 방식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퀄리티를 지키고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든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24번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결국 뭐 이렇게 브랜드 커져서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뭐 결국 있는 거죠. 그럼 이 글은 이렇게 끝내고 24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오답률 4이고요. 많이 틀렸어요. 76% 틀린 거면 많이 틀렸네요. 네. 제목을 묻는 문제고요. 자, 밑에 이 제목이 있죠. 그런데 저는 웬만한 문제들은 선지를 미리 보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마시고요. 글부터 쭉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볼 건데요. 역시 단어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볼게요. attractive 한번 얘기 드리고 potential 간단히 뭐 짚고 뭐 incentive 간단히 뭐 얘기 드리고 develop into 이 부분 high profile도 자 attractive는 이거 왜 말씀드리냐 쉬운 단어인데 자 attract에서 당기다 느낌 있잖아요. 예, 그거 좀 가져주시면 좋아요. 뭔가 매력적인인데 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기는 이런 느낌 가져주시면 좋아요. attracting도 마찬가지인 거고
물론 어트랙티브랑 팅이랑 쓰임은 좀 다르겠죠. 그녀가 매력적이면 어트랙티브고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좀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면 또 어트랙팅을 쓸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트랙티드도 내가 끌리는, 그 여자한테 내가 끌려, 예,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방향이 단순하잖아요. 매력적인 표현보다는 그런 방향이 있는 거고 이미지를 그리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바꿔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항상 이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얘기 잠깐 드렸고요. 자, potential increase인데 잠재적인이잖아요. 어떤 포텐이 나중에 터지겠지, 그죠? 터질 어떤 포텐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증가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인센티브는 뭐 유인책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어떤 모티베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encouraging을 해주는 거고 뭐 encouragement라고 봐도 뭐 되겠고요. 요런 거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판매 실적을 뭐 많이 달성하면은 어떤 돈으로 준다. 그러면 뭐 세일즈 인센티브가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한테 주는 거 말고 뭐 팀한테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것도 팀한테 줄 수 있고 영업팀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리고 뭐 기업한테 준다고 하면 뭐 요런 말도 있을 수 있죠. 텍스 인센티브.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더 주는 건데 이제 짧게 보면은 세금을 줄여 주는 거죠. 그런 건데도 뭔가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요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그 환경에 좀 친화적으로 뭐 어떤 생산을 하면 텍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은 환경 친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지문에서 이 develop into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든대요. 자, into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약간 빠져나가는 out of랑 반대 느낌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바깥에 있었어요, 뭔가가. 그런데 어디 속으로 쑥 들어갔어. 이러면은 이 밝은 바깥에 있다가 이 벽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상황이 딱 바뀐 거죠. 그죠? 아니면은 무슨 간첩이 붙잡혔어.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는 뭔가 조금 친절한 듯 대하게 하다가 고문실 같은데 딱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갑자기 막 욕하면서 때리고 막 이런 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확 바뀌죠.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자, 요런 거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또 보면 뭐 붕어빵 뭐 이런 반죽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붕어빵 틀에 인투 쏙 들어가면 붕어빵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 다른 빵이다. 뭐 무슨 빵 할까요? 뭐 떠오르지는 않는데 뭐 붕어빵이 아니라 공룡빵이에요. 틀이. 공룡빵으로 쏙 들어가면 공룡이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뭐 맛은 같을 수 있겠지만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식감은 뭐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게 되어버리죠. 인투로 되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행사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규모로 바뀌고 더 막 주목받는,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행사로 싹 바뀌는 느낌이 이제 들죠. 그런 느낌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이 프로파일 이벤트로 이제 바뀌는 건데 지문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이 어떤 뭐 옆모습 이런 뜻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로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인물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사건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본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뭐 요약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뭐 특성 뭐 이런 것도 되고, 기타 뭐 프로파일링 같은 거 하면은 뭐 동사로 이제 쓰이는 거, 동사로도 이제 쓰이게 되죠. 동사 뜻도 있는데 뭐 넘어가고요, 생략하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뭔가 프로필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알리는 게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 프로파일은 무슨 또 뜻이 있냐면은 이건 public attention. 좀 가리네요. 카메라 부분 때문에. public attention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많이 알려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 그런 거 많이 알려지는 거. 하여튼 많이 알려지면 하이 프로파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뭐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게 쓰여요. 하이 프로파일이. 예를 들어 뭐 그 여자 팀장님이 leading a high profile project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프로젝트겠죠. 그런 거 하고 있어서 요새 바빠. 그 팀장님이 뭐 요런 얘기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회사 사람들이 뭐 다 그 프로젝트를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직원들 모두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프로젝트 이 지금 주목받는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지켜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또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좀 별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직원들이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요새 다들 막 모이면 그 프로젝트 얘기해 막 응?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하이 반대가 뭐죠? 로우죠. 로우로도 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대화로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뭐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You are like a ghost on the internet.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뭐 그냥 직역하면 하여튼 뭐 유령 같은 인터넷에서는 유령이다 뭐 이런 얘기죠. 유령 같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러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뭐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사람들 뭐 시선 끌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이런 거보단 I like to keep a low profile. 그리고 하이 프로파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문도 마찬가지고 뭐 요런 방금 전에 본 요런 예문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렇게 해서 대시로 연결된 요런 합성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합성한 거 요런 것들이 형용사로 보통 명사를 꾸며주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거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널리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어떤 행사 이벤트들로. 그럼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대요. 컬처테인먼트에. 자, 뭔가 문화하고 엔터테인먼트 합쳐졌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이때도 대강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뭐 한글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글 보다 보면 개념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될 거고 굳이 바꾸지 말고 이대로 해서 읽을 수 있는 거를 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뭔가 뜻이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이제 안고 그냥 읽을 수 있어야지 좋아요. 우리 글 보다 보면 계속 공부해도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글 보다 보면 그거마다 막 한글로 바꾸려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개념을 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글 보다 보면 풀리겠죠. 예. 그래서 그냥 요 단어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예. 컬처테인먼트가 그런 경제적 이익이 그거를 매력적으로 만든대요. 결국 컬처테인먼트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겠죠. 요런 사람에게 둘 다에게 마찬가지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얘기 들 때 당기는 느낌으로 봐도 좋다고 했죠. 좀 더 단순하잖아요. 머릿속에 이해할 때. 그러면은 자, 컬처테인먼트가 이렇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요런 정치인들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치인과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렇게 해도 된다. 물론 뭐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증가의 가능성이 있는데 좀 방문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방문객 수랑 같이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죠? 방문객 수랑 같이 이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관계되는 상품이랑 서비스들. 자, 서비스의 예인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이나 뭐 리테일까지 들어갔으니까 굿즈 앤 서비스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품이랑 서비스, 그죠? 이 가게들에서 소매샵에서 이렇게 물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여행 숙박, 뭐 소매업,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문장에서 메인 서술어가 뭔가요? 그 서술어라고 하면 되는데 전 그냥 하여튼 메인 서술어 하면 딱 그 문장에서 하나 딱 집어내는 거니까 그냥 메인이라고도 잘 붙이고 메인 동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서술어라고 잘 미국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냥 다 동사라고 합니다. 문법 책에도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is잖아요. 앞엔 다 주어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방문객 수랑 이런 결국 이런 게 많이 팔리겠죠. 그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유도하는 게 된다, 유인책이 된다, 인센티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냥 인센티브라고 나중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정부들이랑 관계 이런 부처들이 문화 단체들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협력하도록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하게 해주는 거고 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냐? 이 Government Authorites가 Cultural Groups랑 협력해서 그 행사들을 문화 행사들을 더 크고 더 많이 주목받는 이벤트로 만들게 많이 뭐 홍보도 하고 막 연예인도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냥 끝내고 이 안 돌아가는 게 나아요. 끝내는 뭐 이렇게 해주는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끊어도 되죠. 중간에 이렇게 방문객 늘고 매출 늘어나는 게 유인책이 돼. 정부가 이런 가버먼트랑 오소리티즈가 문화단체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행사들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한글이니까 이렇게 끝내면 어색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영어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이게 더 쉬워요. 그냥 한글은 조금 어색하니까 이제 영어로 하시면 더 쉽긴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주어 동사 나오고 뭐 보어나 뭐 목적어 뭐 나오고 뭐 또 꾸며주는 말 붙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억지로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있는 거에 뒤가 축축 그냥 읽으면서 달라붙는 느낌을 가져주셔야지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시다 보면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한글로 할 때도 가능하면 좀 요런 느낌으로 좀 달라붙도록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이게 그냥 요렇게 약간 세로 느낌으로 이렇게 탁탁 달라붙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로로 하면은 자 이제 붙는데 이 중간에 뭔가 걸리잖아요. 걸리죠. 또 실제로는 길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게 뭔가 주어가 있고 그죠? 뭐 동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이렇게 세로로 해서 착착 빨리 붙는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키워드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 돈이 되는 부분, 컬처테인먼트가 자,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요거 해볼게요. 라저.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더 이렇게 크게 만들도록 이렇게 만든다 결국 그죠? 컬처테인먼트는 이렇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좋아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당연히 이제 정치인들 뭐 해서 그 지역에 막 매출 늘어나고 하면 그 인기 높아지고 재선도 될 수 있고 당선도 될 수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상업화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라저한 이런 이벤트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행사들은 굳이 뭐 셀러브레이션 요거 안 짚어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냥 행사들이라고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키워드다 이렇게 표시되겠고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봤으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번역 문장도 한번 볼까요? 잘 얘기 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걸로도 한번 보시죠. 뭐 이후 단락들은 뭐 계속 이렇게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시죠. 컬처테인먼트가 지는 경제적 이점이 뭐 이런 거를 다 끌어당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증가 가능성과 그와 함께 동반되는 이런 것들 증가 가능성은 하나의 유인책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화장들과 협력해서 이런 걸 더 큰 규모로 이런 걸 키우게 한다. 디벨롭먼트니까 뭐 발전시키고 grow 키우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단어들 한번 짚어드릴 것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커머셜라이제이션 뭐 간단히 얘기하고, 호모지니어스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메시지 부분 잠깐 얘기하고, 다일루션 넘어가고, 스테이크홀더 잠깐 얘기하고요. 밸런스 어게인스트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머셜라이제이션입니다. 뭔가 이거는 상업화죠. To make a profit 하는 요런 거잖아요. 상업화. 그런데 이게 좀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 뭐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 어떤 상업화의 어떤 그런 맥락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맥락으로도 쓰인다. 이제 중립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좀 많이 쓰인다. 네. 그리고 메시지는 뭐 어떤 인포메이션 관점도 있고 어떤 메인 아이디어 느낌도 있죠. 그래서 뭐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응?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무엇의 사회 현상에 담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테이크홀더스는 스테이크를 홀드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여기 뭐 리스크 단어랑 비슷하죠. 리스키한 게 에스테이크 한 거잖아요. 그죠? 또 위기에 처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무로 딱 이렇게 박는 거, 그죠?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 뭐 텐트를 고정할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어린 묘목들 옆에 딱 세워서 이렇게 묶어서 안 쓰러지게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말뚝 결국 요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내기하는 것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 무슨 지방선거에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럴 때도 이제 스테이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벤처기업에 뭐 개인 투자를 했건 뭐 그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도 이런 스테이크홀더스에 포함되죠. 그럼 벤처기업 관련된 스테이크홀더스라면 그런 이사회 직원들이나 뭐 대표 등등 그렇게 될 거고, 뭐 더 크게 이제 이해관계자를 넓히면 공공의 개념에서는 무슨 지방의 어떤 그런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뭐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좀 협의적으로 딱 맞게만 보면 뭔가 이해관계를 딱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할 수 있죠. 스테이크홀더라고. 이해관계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그 통번역 대학원 그 입시 준비하는 분들 그런 학원을 저도 이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한 분이 되게 제가 높게 인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명한 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제 정확히 이렇게 하셨는지는 비슷한 하여튼 이 맥락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영어 공부하면서 막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 더 붙어가지고 그게 약간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면 말뚝이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말뚝이 있어. 자, 여기에 끈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뚝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바에 들어가서 막 도박을 하는 거야. 예? 사람들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야, 내가 저 말 걸고 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 집문서 팔듯이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요게 판돈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내기의 어떤 자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걸고 하는 거니까 리스키하죠. 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뭐 정치인이 자기 어떤 운명을 어디에 걸고 한다 할 때 스테이크가 동사로도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도박을 하는데 하이 스테이크로 한다고 하면 이제 큰 도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끈을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뭔가 거는 느낌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이 판돈을 거는 느낌으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이제 기본 단어라서 많이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또 많이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봤고, 이러면 스테이크 다양한 뜻들을 이제 어떤 큰 이미지로 이렇게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돈, 뭐 아까 벤처 투자 얘기했었죠. 그런 투자액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많이 있다.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말로 다 드렸죠. 그리고 여기 밸런스 나오는데 이거 이따가 얘기 이제 드리겠지만 이 something이 관계 대명사죠. 자, 이게 어디에 걸리냐? 요사에 딱 걸리죠. 밸런스 something against. 결국 요거랑 this가 결국이 균형 맞춰야 될 something인 거잖아. 결국 this인데 아무튼 요거랑 something이랑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something이고 this고. 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는 꼭 결과적인 균형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메이커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메이커 디시전을 하는데 이렇게 메이킹 디시전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여기 카메라가 보이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보이나? 할 때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저울질 해가지고, 아이고, 힘드네요. 이게 좀 옆으로 하면 너무 화면을 많이 가려서 좁게 했더니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서 하는 거죠. 이 글에서는 뭐냐면은 이 경제적인 이런 어떤 이득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어떤 문화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문화의 가치를 조금 높여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유지하면서도 매출을 어떻게 높이는 정도, 이런 균형점을 찾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완전히 같은 균형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서 신중하게 이렇게 저울질하고 비교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더 좋아요. 말은 뭐 여기 좀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컬처테인먼트 나왔고, 뭐 그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라저하게 행사 키우고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근데 however 나왔네요. 이런 것도 사실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괜찮아요. 시험 치실 때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가면 좋으시지만, 아니면은 이제 딱 아까 위에 키워드 표시하듯이 however도 딱 표시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요거 나오면 뭔가 딱 거리감 살짝 두시면 되고, 뭔가 내용이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살짝 다른 게 언급될 수 있죠. 자, 요런 상업화는 결국 앞에 나온 게 상업화라는 거죠.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업화는 자, 어떤 뭐 위험에 빠뜨리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게 어원이 암총가 그런 걸 텐데, 결국 뭐 리스크를 준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나오니까. 자, 컬처테인먼트에 리스크를 줘요. 어떤 리스크? 호모지니어스 될 수 있는 리스크. 뭔가 다 구분이 안 가게 뭐 이거나 저거나 막 이런 느낌,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그런 호모지니어스하게 획일화되게 하는 그런 리스크를 줄 수도 있고, 자, 어떤 메시지, 고유의 메시지를 잃게 하는 그런 리스크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는 어떤 가능성이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lead to 자동사죠. lead 아니죠 여기서는. 자, 이런 걸로 이어져요. 관객의 어떤 희석으로, 관객의 농도의 희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우리 에밀리 글에서 봤던 다 그런 느낌, 그죠? 호모지니어스 자체가 요 의미를 결국 담는 것 같아요. 결국 다 같아지고 획일화되고, 뭐 예를 들면 다 그냥 대형 가수 불려서 막 그런 쇼 위주로 가. 그럼 뭐 행사 특색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실제 그 문화에 대한 행사는 조그맣게 한다든가.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게 되죠. 그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거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어떤 본질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본질, 가치, 의미 이런 거를 잃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고요. 이 본질이란 이런 단어, 개념을 그냥 아무 웬만한 그 독해글에 적용하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본질은 이 문화의 어떤 가치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본질과 허상, 뭐
그 다음에 어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본능적인 거랑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구분해서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한쪽을 더 좀 무게 중심을 두는 이런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수능에. 예. 자, 그거 중에 그 본질이 여기서는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관객이 희석이 된대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딱 와야 되는데, 저런 거 보면 한번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어떤 행사에 이제 사람이 3명 이렇게 참가해요. 관객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추모식이야. 예, 그분을 기리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찐팬심이, 자, 요렇게 뭐 있었어요. 좀 더 높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높게 있고 좀 높게 있고 높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희석이 된다는 건, 다일루션이 된다는 건 막 뭐 한 사람 또 높았다 치고 근데 막 전반적으로 막 낮아져. 자, 그래서 이 합이 예를 들어 10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합이 4가 되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전체 뭔가 만점을 20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건 50%의 농도죠. 근데 자, 이건 20%의 농도죠. 예, 이렇게 농도가 줄어들죠. 이런 관객들의 어떤 찐팬심을,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농도가 줄어들죠. 자, 저는 이렇게 딱 이해를 했고요. 근데 뭐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 3명 중에 2사람만 찐팬이고 1사람은 찐팬이 아니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1사람만 찐팬이 돼. 2사람은 아니고. 이래도 결국 농도는 줄어들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든 예 속에 결국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예.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확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글 볼 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뭐 이런 식으로 컬처테인먼트화 되면 이런 한 사람마저도, 뭐 이거 그냥 10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런 10사람마저도 결국은 찐팬은 5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안 찐팬은 막 더 많아질지 몰라도,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물론 이것도 농도는 줄어드는 거긴 한데, 이런 찐팬 자체의 수가 줄어든다, 요거는 그냥 확대 해석이고 지문이랑 관계없고요. 그냥 얘기 드린 거고, 요런 류의 확대 해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책 볼 때나 시험 아닐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비문학 특히 시험에서 보실 땐 이런 확대 해석은 아예 그냥 좀 안 하시는 게 낫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확대 해석하는 거다라고 딱 메타인지를 딱 해서 딱 잡아내시고 이렇게 쳐내실 수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업화가 이런 리스크에 빠뜨리고 본질을 뭐 잃게 하고 찐팬심들로 막 줄어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한 또 이런 결과로도 이어져요. 이런 결과도 만들어요. 자, 작은, 그리고 난 커머셜한 어떤 이벤트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 우리 위에 글을 보면은 politician, policy makers, 뭐 government authorities 다 비슷한 거 그냥 비슷한 얘기죠.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떤 정치인들이랑 어떤 뭐 이런 지방 정부들 이런 단체들이랑 뭐 관공서도 관련된 거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부산에서 뭐 해양 관련된 거 하면 해양수산부들도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이제 문화행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민간의 어떤 기업들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약간 관주도 되는 느낌이 뭐 약간 이제 이 글에서는 좀 기본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어떤 행사를 딱 하는 거죠. 그 문화에 대한 행사를 특정 기간에. 그런데 뒤에서 본 그런 인디펜던트한 그런 또 행사가 일어난다는 건, 요런 관주도 행사가 아니라 그 축제 기간에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기간이 딱 매핑된 개념이 연결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쟤네는 본질을 막 훼손시키고 있다. 막 뭐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비판하고, 얘네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런 인디펜던트한 요런 또 행사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결국 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 요렇게 된대요. 결국 요렇게 된대요. 이 관객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진다는 거죠. 요쪽 행사 가는 사람, 뭐 요쪽 행사 가는 사람, 그죠? 한 번에 어떤 한꺼번에 시너지를 만들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only to 하면 항상 이 결론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약간 요런 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흐를 때도 많은데, 그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only to라고 해서. 아무튼 결과를 의미하는 느낌이죠, 여기서. 자, 이런 역할만 할 뿐이다. 자, 상업화 해가지고 막 너무 하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결과만 나올 뿐이다.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상업적 행사가 생긴, 이제 이런 또 소규모 별도 행사가 생기는 거는 이런 퍼티큘러 롤을 한다, 이런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받고, 자, 이것이 something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뭐냐? 요런 사람들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선 플래너스랑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했어요. 요 단어는 설명드렸고, 이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랑 기타 이해 관계자들, 뭐 하여튼 그런 기관들이나 민간 업체도 될 수 있고요. 예,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 인간 업체까지 뭐 굳이 지금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자, something 나왔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 사이에 들어가죠. 이게 결국 이거고. 자, 그러면 뒤에 거 먼저 봅시다. 요거랑 뭐랑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this랑 요게 뭐죠? 요런 수익을 이렇게 이제 얻어들일 수 있는, 매출도 크게 하고 이렇게 파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요런 가능성들이랑, 그 다음에 this랑, 이런 가능성이랑 this랑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 얘기 드렸죠. 이 균형 맞추는 거.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결국 다 요건 거예요.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요거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becoming homogeneous하고 오리지널 메시지 읽고, 이런 인디펜던트 생기고 해서 디바이드 오디언시스 되고, 요런 것들. 자, 요런 상업화의 어떤 부작용이랑 이런 상업화랑, 그죠?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거랑 요거랑 둘 간에 잘 균형을 맞춰서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이제 의사결정을 해라, 요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 윗부분 하나로 요약하면 요거랑 오리지널 메시지를 지키는 거, 요 두 개가 되겠죠. 요 두 개 간에 결국 균형을 맞추라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키워드를 선택해 봅시다. 보통 두 번째 단락은 안 해도 될 때가 있는데 이 글은 이제 필요해요. 자, this is something 하면, 자, 여기서 딱 그런 거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 딱 핵심적인 뭔가 주제라든가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 하는 거 같지 않아요? 막 얘기하다가 이것이 곧 이런 거를 해야 될 지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할 그런 포인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딱 이것만 보고도 여기 딱 정신 차리면서 봐야 되는 이런 거를 느끼셔야지 좋아요. 자, 밸런스, 그리고 포텐셜 파이낸셜 게인을 그냥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오리지널 메시지를 균형 맞추는 거,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도 뭐 아까 봤듯이 또 번역 보고 갑시다. 어차피 좀 시간 짧게 찍는 건 지금 포기하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시간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업화는 자, 리스크를 줄 수 있어요.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본질 면에서 볼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희석시키는 역할. 전체 간격에 뭐 이런 거를 옅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이해하셔도 되고, 뭐 기타 제가 언급했던 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업화로 인한 해결만 정체성 상실은 또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작은 규모의 이런 행사 생길 수 있고, 자, 그래서 대규모 행사 쪽이랑 연계 없이 따로 진행되는 이런 독립적인 행사, 이런 쪽으로 관객을 나눈 역할만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글 보실 때 1, 2 보면서 머릿속에 쫙 이런 내용이 요약되면서 정리되면서 이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무튼 세 번째 보겠습니다. 또 단어부터 이제 설명할 거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랜드스케이프하고
by its very nature는 뭐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delicate, exploitation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드스케이프부터 보면 이게 뭐 경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환경, 결국 구도 이런 것도 되고, 아마 이게 어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화 지형, 미디어 지형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할 때 지형으로 이게 아마 이거를 지형으로 번역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것들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y its very nature는 뭐 by nature만 쓸 수도 있고, 뭐 그죠? very 생략해서 by its 뭐 nature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very 이때 딱 많이 쓰죠. 이렇게 이게 딱 본질적으로 뭐 그렇다, 원래 그건 그런 거다, 이런 거, 뭐 태성적으로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게 좀 사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머리가 꼬인다, 나 아직 독해 실력이 안 돼서, 그러면은 그냥 제거해서 독해하셔도 무난해요. 예, 이런 것들 제거해서 독해해도 오히려 머리가 헷갈릴 땐 제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예. 힘들 땐, 예, 버거울 땐,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이따가 또 보겠지만 뜻은. 자, 델리킷은 뭔가 예를 제가 드는 게 뭐 와인잔,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와인잔 씻을 때 막 불편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깨질 것 같고, 실제 깬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시계 부품 같은 것들 막 이제 돋보기 끄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근데 뭔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죠? 막 크게 뭐 잘못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런 도자기 같은 것들인데 뭔가 구조가 다 안정적으로 잡기 힘들어서 좀만 잘못하면 막 떨어져서 깨질 것 같아. 그런 것도 뭐 델리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뭐 여러 가지 뭐 뜻이 있겠죠. 뭐 easily damaged 할 수 있고, 뭐 결국 fragile 뭐 이런 거를 생각하셔도 뭐 같은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얘기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위에 dilution, 뭐 diluted, 뭐 dilute 우리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요게 미식 그런 기사들 같은 거에도 잘 나와요. 칵테일이나 뭐 레모네이드 만들고 그런 것들에, 예, 그런 것들 희석을 해서 이렇게 뭐 물이나 얼음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잘 나오는데, 그런 미식 관련된, 먹는 거 관련된 거, 그런 푸드, 파인 다이닝 그런 기사들에 요 델리킷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셔틀 느낌 있죠? 셔틀. 예. 그래서 뭔가 아주 파인 다이닝 얘기했는데, 그런 파인 다이닝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게 잘 쓰여요. 예. 그래서 뭐 비싼 고급 음식인데 여러 가지 맛이 이렇게 미묘하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예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위에 이런 시계 부품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게 뭔가 맛이 진짜 딱 조화가 잘 됐어. 그런데 야, 이 요리하는 사람이 뭐만 살짝 더 익히거나, 응? 무슨 재료를 조금 더 넣거나, 응? 온도가 조금 달랐더라도 이 맛이 확 바뀔 수 있는데 너무 적당하게 잘했다. 그죠?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이질리 데미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맛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맛에도 쓰이는 겁니다. 예, 델리킷이. 예,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느낌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에. 그리고 exploit, 요거는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중립 느낌도 같이 있어요. 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중립도 있다. 이게 자원을 어떤 내추럴 리소스를 뭐 이렇게 하는, 다루는 맥락에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develop and use, 뭔가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이렇게 중립적으로도 쓰여요. 이제 이런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걸로 그런데 많이 쓰이죠. 이제 부정적일 때가 take advantage of, 무엇을 이렇게 막 무엇에게서 막 빼먹는 거, 빼먹다. 무엇을 이용해 먹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쪽은 안 좋은 거죠. 요런 뜻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이익을 최대한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그냥 중립적인 뜻으로도 있는데 이것도 중립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일 때 요게 되는 거죠. 부정일 때. 자, 그런데 exploit이 이렇게 부정의 take advantage of의 뜻이 있는 거죠. exploit도. 예.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떤 상업화가 이렇게 그 문화를 이렇게 문화를 이용해 먹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는 예. 자, 이 명사형이 exploitation이니까 exploitation은 그냥 제거하고 뭐 요 정도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열정 페이 같은 거 하는 것도 결국 take advantage of 일하는 사람, exploit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정치 어떤 집단에서 예를 들어 뭐 대학생들한테 뭐 나중에 취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정책을 막 만들겠다 해서 표를 딱 얻어놓고 당선되고 나서 나 몰라라 해. 그러면은 exploit 대학생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성들을 그렇게 이용했다 그러면 여성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게 될 수 있는 거고 예. 랜드스케이프가 뭐 조경하다 이럴 때도 이게 쓰일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 정도 뭐 정도 얘기 드리고 자, 이제 그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들, 예, 뭐 정치적 등등, 사회적, 뭐 종교적, 아무튼 변화하는 이런 환경들, 변화하는 이런 지형, 뭐 여기 환경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환경이 이런 거를 만들 거야, 당연히 만들 거야, 위일이니까, 그죠? 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래라기보단 당연히 이런 다양한 이런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니까 새로운 문화를 낳을 거란 거죠. 컬처를.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예전에 없던 문화들이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생기죠. 실제 뭐 새로 이렇게 부각되는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잖아요.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틱톡을 통해서 뭐 틱톡 문화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걸로 뭔가 새로운 뭔가 이런 챌린지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서 막 올리죠. 그죠? 그런 문화 같은 것들 예전에 없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건 당연한 거예요. 별 얘기 아니죠. 요거. 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벌써 지금 이 글부터 마무리하면서 약간 김 빼면서 딱 끝내는 거예요. 좀 전에 This is something 하면서 중요한 얘기 나왔거든요. 예. 아무튼 좀 뭐 그렇게 일부러 그 낮게 치부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쭉 다 글을 느끼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고 당연히 같이 컬처테인먼트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뭐 틱톡 문화든 뭐든 그런 행사들 대규모 또 행사도 생길 거고 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체험을 하겠죠. 감상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글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요? 오버롤해서 앞에 얘기한 것들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이 어떤 요런 섹터래요. 그러면 이거 컬처테인먼트 같아요. 컬처테인먼트가 요렇게 된 섹터래요. 이게 헬스니까 헬스 그로스 섹터니까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 유망 분야라는 겁니다. 섹터. 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 성장 유망 섹터야. 이 컬처테인먼트가. 자, 요거 계속 새로운 문화 생길 거고 과거 문화도 물론 컬처테인먼트로 해서 되겠지만 또 새로운 문화까지 생기니까 계속 이게 유망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놓고 볼 때 그쪽에서 그 속에서 자 그런데 또 원했으니까 이 섹터는 그죠? 이런 건강한 이런 뭐 성장 유망한 요 섹터는 근데 그게 태생적으로 델리키트해. 자 아까 봤죠? 이질리 데미지드 하다고 쉽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컬처가 뭐 컬처테인먼트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뭐 같이 녹아져 있는 거니까 결국 그게 컬처테인먼트가 됐는데 그게 결국 망가지면 컬처도 망가지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상업화에 이런 직면해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업화의 상황에서 이렇게 상업화를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exploitation이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상업화가 심해진 거 아까처럼 결국 뭔가요? 요거는 아까 그 밸런스 못 맞춘 거죠. 오리지널 메시지는 그냥 훅 떨어지고 이 수익만 추구하고 어떤 파이만 키우려고 하고 대규모로 키우려고 하고 이런 욕심이 크면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고 문화의 본질이 없어지면 이 컬처테인먼트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 아무튼 요런 균형 맞추지 못한 과한 상업화라고 보면 되겠죠. 익스플로테이션은 결국 컬처에서 막 뽑아먹고 이용만 해먹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글은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세 번째 것도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또 번역해 놓은 거 보시죠. 자, 이런 거 지형의 변화는 그죠? 뭐 변화는 뭐느니까 이렇게 뭐 바꿔서 봐도 되죠. 이런 거는 새로운 문화의 부각으로 이어질 거고 이런 것도 당연히 생겨날 거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 과거에 있던 문화도 컬처테인먼트 되고 또 새로운 것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망한 섹터가 된다는 거예요. 유망한 섹터란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상 과도한 상업화에 직면할 경우 이렇게 정체성이 망가질 수도 있다. 본질상 빼도 관계없죠. 해석하는데 크게. 이게 바이 네이처 이 류가 해석을 안 해도 지문 이해에는 보통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살짝 그 단어 설명 드릴 때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봤고요. 요건 이제 번역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실 분 받으시고요. 요거는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하시면 좋냐면, 자, 이제 잠깐 줄여놓으면, 글을, 자, 이거 하이라이트를 한꺼번에 제가 지우는 걸 몰라가지고, 예, 좀 눈이 피곤하긴 한데, 자, 이 핵심어들, 요거만 딱 보는 거예요. 자, 상업화가 이렇게 키우는 거지. 그게 상업화인데 요거랑 오리지널 메시지, 문화의 어떤 본질이랑 이 밸런스가 중요하지. 그래서 요 뒤 얘기는 뭐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이거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결국 밸런스 잘 맞춰야 된다 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핵심은 이 this is something이었고, 그죠? 요거 균형 잘 맞춰야 되는 거. 이거를 보고 이제 제목 문제를 푸는 거예요. 주제나 제목이면 바로 요거를 머리에 받고 맞는 거를 골라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글을 읽고 요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핵심을 정리했잖아요. 이런 중심을 딱 잡고 각각 중에 중심에 제일 부합한 거를 딱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에 하나하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다 보면 이 중심 잡았던 거 잊어버리고 이 허우적거려서 고르다 보면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깝게 글 읽고 이해했는데. 물론 이 중심을 잘 잡는 거, 이해를 잘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게 된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맞게 잘 읽은 것처럼 이제 선지도 잘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수능이 지문은 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수준은 오히려 2025년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선지는 확실히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툭툭 골라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이구 이거 그냥 빠져서 호적거리면 딴 생각하다 보면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함정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색이 있는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더 좀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중심을 잘 잡고 글 이해한 거에 맞게 딱 자기 중심을 잡고 골라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중심 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오리지널 메시지랑 커머셜라이제이션, 어떤 본질과 문화의 본질과 어떤 상업화의 그 간에 그 크게 만든 대규모화하고 이런 상업화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 그죠?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봤어요. 자, 그럼 그거에 맞추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 여기서 탁 걸리고요. 두 번째는 좀 이뻐요. 너무 잘 지었어, 제목을. 예. 그리고 이런 무슨 헤드라인으로 잡아도 상당히 이쁠 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잡아도 이쁜 제목이네요. 이거는 헛소리고, 이건 뉴컬처스에서 이미 딱 걸려버려요. 뭐 여기에서도 걸리는데 여기서 이미 걸려. 요거는 그냥 투자 얘기야. 포트폴리오 잘 짜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 헛소리고 이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걸리냐? unexpected가. 자, 뭐 possible, potential 이런 거 나왔잖아요, 다.
예상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방문객도 늘고 이렇게 수요도 늘고 대규모로 하면 이렇게 는다는 거잖아요.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 이익은. 그렇게 이익이 명시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또 매력적인 거고 어닉스펙티드 얘기는 없었어요. 나 혼자 생각하면서 그럴 순 있어. 문화가 돈이 막 되네? 내 생각엔 어닉스펙티드일 수는 있어. 근데 글을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항상 내 생각이랑 확대 해석이랑 거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글을 해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그리고 2번. 2번은 자, 이게 결국 상업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메시지잖아요. 본질, 정체성. 그죠? 의미, 가치, 문화에. 이거냐, 이거냐. 이거 줄간에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이쁘네. 여기 보니까, 컬처 테인먼트가 요거 합성어구나. 컬처 테인먼트 이런 맥락 속에서, 요런 상황에서 요게 잘 따져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이거 제목이 이뻐요. 3번. 자, 엔터테인먼트가 컬처가 되기 위한 꿈. 컬처테인먼트. 이것도 제목은 이쁜데, 완전 헛소리죠. 글이랑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야망, 이거, 꿈,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뉴컬처스, 이거 뉴에서 걸린다고 했죠. 마지막 글 맥락이에요. 계속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새로운 문화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기존 문화도 있지만 또 새로운 문화도 생기니까 계속 이런 성장 유망한 섹터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온 건데, 이거는 너무 부분적이죠. 좀 전체를 아울러 줘야 되는데 너무 부분적이에요. 이거는 이거 아니고 포이즈너스도 말이 안 되고 균형을 맞추면 괜찮은 거잖아요. 균형 맞추면 괜찮은 거겠죠. 예. 근데 이건 너무 부정적인 거에만 집중했죠. 너무 편협해요. 예, 이거 답될 수 없고 이건 얘기 드렸듯이 무슨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잘 짜서 서브 섹터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남자 아이돌도 중요하지만 여자 아이돌 그룹도 중요하고 그렇게 둘 간에 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런 맥락이잖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거는. 야, 인디밴드에도 이게 조금만 투자하면 얘네들은 유지비도 적게 들고 막 돈은 대박 날 수 있어. 얘네도. 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거에 딱 맞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 밸런스를 여기 녹이면 이상해진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의심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도 애매하다. 물론 이제 정부랑 민간 기업이 뭔가 이런 투자라면 예산도 만들고 해서 투자를 하기는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투자랑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글이? 자, 글 보면은 다 어떤 가버먼츠 얘기 나오고 오소리티스 얘기 나오고 물론 민간 업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주도하는 건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게. 그리고 왜 여기에서 균형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죠.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상업화의 정도를 규모를 조정해야 되고 그 가치를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잘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약간 그런 거에 인더스트리 관점, 어떤 수익 관점 이런 거에서만 딱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봐도.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건 낚시다. 낚시인가 아닌가? 낚시네. 약간 투자 맥락에 어울리는 문장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XX 되고 결국 요거만 딱 살아남는 거죠. 캐시 소리. 소울. 자, 쟤는 소울이 없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것도 뭔가 핵심이잖아요. 그게 소리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보면 뭔가 투박해도 소리 있을 수 있잖아요. 소리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중심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오리지널 메시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필기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문에 대해서 봤고요. 수능 24번. 이제 좀 이해가 기존에 명확히 안 되셨었던 분들도 이제 글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단어나 이런 표현이나 학습에도 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나름 재밌게 하려고 요거 미드 보다가 이게 또
글 요거 수업 준비하다가 요거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요 에밀리 얘기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는데 요거는 워크시트는 뭐 이제 영상 다 보셨으니까 근데 뭐 새로 읽으시려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보셔도 되고 번역한 거 아까 보여드린 거 그것도 뭐 다운로드해서 필요하신 분은 자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mp3는 뭐 굳이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p3도 플레이해서 수업 때 듣고 왔는데 이미 지금 영상이 1시간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1대1 수업해도 좀 이 정도 지문하고 요거 하면 1시간 넘어갔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강이 뭔가 제가 덜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긴 한데 아무튼 mp3는 그래서 좀 듣는 거는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긴 영상이긴 했지만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딱 답만 뭐 확인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글 보고 예, 좀 챙길 거 단어들 등등 챙겨가지고 이렇게 얻는 게 있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그 공무원 그쪽을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 쪽 기출을 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학생들이 수능 쪽이랑 공무원 쪽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둘 간에 이 단어 풀이 비슷해요. 예, 둘 간에 단어 풀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카데믹한 특성이 좀 더 있죠. 예. 그런데 공무원 쪽에도 그런 특성들이 있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이 수능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성격이 예. 그리고 이건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가 있긴 한데 대신 예. 그래서 공무원 쪽도 수능 쪽 글을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수업하고 있고 수능 쪽도 공무원 글을 봐요. 이건 당연히 이쪽에 다 포함이 돼요. 공무원 쪽은 수능 범위에. 그래서 이제 단어는 약간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공무원 영상 영어 기출 올리더라도 이제 중고생 분들 뭐 수능 하시는 분들 뭐 기타 또 독해력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예. 물론 수능 쪽을 더 다뤄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이 정도 하고 예. 다음에 또 꾸준히 뭐 그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공무원 기출 등등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수업 내용 괜찮았다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다음 영상들 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길 바라고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silence, I hear your name, lost in shadows, drowning in pain. Every step feels so far